자, 반갑습니다. 1월 2일 새해 첫 번째 날에 금일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월요일이죠. 좀 안타까움이 커요. 솔직한 말로. 기대감도 컸었고, 새해 첫날이고, 첫 번째 증시 시작 날이기도 하고, 첫 단추를 좀 기분 좋게 끄면서 좀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나 싶었어. 국내 증시가 좀 약폭을 키워가면서 약세 마감한 점은 조금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170개, 하락 종목 700여 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320개, 하락 종목은 1160개로 형성되어 있던 날입니다. 수급을 보시겠습니다.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세가, 코스닥은 순매도세가 나왔고, 코스피에서의 외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로 전향되었고, 그 결과 상승폭을 하락폭을 다소 제한시켜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인의 순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이어졌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대별 투자자를 보시면 코스피의 수급이 유입이 사실상 장 끝나기 직전에, 그쵸? 동시호가 때부터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확 끌어올려준 모습이거든요. 서서히 낙폭을 좀 최소화시키긴 했습니다. 3시부터는 점점 외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나와줬고, 그 결과 이런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외인의 매수세의 힘이 강하지 않고, 이러한 강하지 않은 매수세는 보시다시피 12월 27일 역시 외인의 약한 매수세가 들어왔으나 다시금 2거래 연속 매도세가 나왔죠. 금일도 비슷합니다. 외인의 약한 매수세가 나왔으나 다음 내일이라든지 또 내일 모레 외인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개인의 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거래소 모두 지속적으로 개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증시 보기 편할 거예요. 자, 국내 증시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보니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시작한 국내 증시의 흐름은 너무나도 긍정적이었으며, 갭상승에 힘입어 주가의 상승세가 똑같이 추가적으로 나와줬죠. 하지만 그 이후로 상승 모멘텀을 잃고 추가적인 약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25포인트로 하방 2200포인트를 이탈하기 직전까지 내려왔고, 코스닥 역시 671포인트로 지난 저점이죠. 650포인트 부근까지 약세가 나올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더 지난 신저점을 찍는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650하고 2134포인트를 한 번 더 찍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 중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기 신저점을 부근을 도달시켜 줄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는 줄어들고 있죠. 그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지속적으로 재건을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12월 끝났고 연말 대주주 양도세 랠리 끝났습니다. 그쵸? 금투세 위협 끝났어요. 2년 유예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죠. 이번 주에는 은근히 상승 모멘텀이 많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만한 상승 모멘텀, 반도체. 메모장에서 좀 쓰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모멘텀, 반도체 세제 지원. 반도체를 좀 이제는 세제를 지원해준다. 세금을 좀 세금 제공을 좀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이슈가 왜 중요하냐? 제가 항상 진짜 입이 닳도록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반도체와 바이오주의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국내 증시의 상승 포인트고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도체 세제 지원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면은 당연히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CES 2023,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크게 하는 지금 CES 2023에서
IT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메타버스, 현재로서는 메타버스가 가장 크게 기대주로 뽑혔었으나 금일 증시 움직임을 보면은 제로 소멸일 수도 있고 혹은 기대 이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약세가 크게 나왔어요. 그 점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또 하나 볼 거는 이번 주에 12월 FOMC 회의 의사록 발표가 있죠. 의사록 발표가 있는데 그 뭔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다들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확실히 좀 예측이 가는 거는 첫 번째로는 올해 뭐 좋은 얘기랑 안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좋은 얘기는 당연히 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할 것 같다. 통과한 것 같은 기대감이 형성시켜 줄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파월 의장 역시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2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통과됐다는 게 있으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 해가지고 지난 FOMC 회의에서 비스텝을 단행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되면 긍정적인 얘기가 분명 이번 12월 FOMC 의사록에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안 좋은 것도 하나 있죠. 어떤 게 안 좋은 걸까요? 이번 2023년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인하 가능성, 제가 금리 인상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이 뭔가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첫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하고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시기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파월을 포함한 연준 인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23년에는 금리 안 내릴 거다. 2023년에는 지금 같은 고금리 유지할 거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고 증시에 추가적인 약세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기조를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을지 혹은 이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좀 해야겠어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것인지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불확실성 요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2023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은 없다. 그 점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무역 수지 발표,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등 이번 주에 좀 그 예고되어 있는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그 세인트로이스 연운천재 그 발언도 있거든요. 제가 블라드 총재의 발언은 좀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사로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지금부터 더 올려야 된다. 빅스텝을 해야 된다.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강력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 확률이 커요. 이번에 정말 엄청나게 큰 강력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블라드가 과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국내 증시는 이러한 불확실성, 뭐 불확실성일 수 있겠죠. 뭐 FOMC 회의 의사록을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끼워 맞추기긴 합니다.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이 될 수 있는 거고 미국의 11월 무역 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 확실한 건 뭔가요? 첫 번째는 이것도 메모장 킬게요. 첫 번째는 국내 증시의 현재 위치는 저점이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국내 증시의 현재 위치는 저점이에요. 저점. 추가적인 약세가 나오면 또 그때 가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물리는 답이 없어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3,300포인트에 물렸고 옆에 있는 친구는 2,200포인트에만 물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가능성이 좋겠어요? 3,300 같은 꼭대기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 물리면은 금방금방 반등도 나오고 하락의 폭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확실히 저점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저점이다. 이 점을 첫 번째로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국내 증시의 수급이 좋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내 증시 현재 수급 좋지가 않아요. 수급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 세계 증시가 좋지 않다. 그렇죠?
국내 증시뿐만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뉴욕 증시도 안 좋고 전반적인 증시 상황이 현재 안 좋습니다. 뉴욕 증시가 전거래일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끌어올려주는 듯한 모습, 주가를 증시를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듯한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음봉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 증시가 좋지 않다. 그러한 점을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좀 유의미한 시그널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증시가 저점이 잡히는 모습에 포착돼야 되죠. 지속적으로 낙폭이 키워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횡보가 좀 나와주다가 끌어올려주는, 누가 봐도 밑꼬리가 길게 달리고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유의미한 저점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캔들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유의미한 저점 시그널이고, 그 부분에서 빠르게 종목을 캐치해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험해요. 지속적으로 증시가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금일 증시의 흐름 너무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